제목에 네. 마키베리 추출물이라고 하지 왜 혼합 추출물이라고 썼어? 원래 추출물에다가 반향 화장품을 섞으면 혼합물이 되는데 그냥 마키베리 추출물을 이용한 뭐 이런 얘기인가 할까? 내가 혼합을 쓴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첫 번째 챕터 1장 같은 경우는 전부 마키베리 추출물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는 혼합해서. 혼합해서 썼으면은 추출물을 이용하고 반향구 화장품하고 섞어가지고서 만드는 어떤 혼합물이지 여기를 쓰면 혼합 추출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하다. 추출 혼합물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추출 혼합물? 아니 그냥 제목을 만약 그냥 쓴다면 그냥 마키베리 추출물을 이용한 반향구 화장품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다 혼합을 쓴 이유를 좀 모르겠다는 느끼고 두 번째 네. 마키베리를 잘 추출했잖아요. 네. 수율이 얼마예요? 추출. 혹시 수율 따져봤어요? 수율을 따로 따져보진 않았어요. 자 예를 들면 1.2kg의 마키베리 파우더를 사용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1.2kg? 1.2kg. 킬로그램이요? 네. 킬로그램 살때 구매했을 때는 킬로그램. 아니 어쨌든 그러면은 하여간 1kg에 1kg에서 추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물의 용액에 있어서 그건 잘 모른다 이거예요. 몰라도 모르면 나머지 리주드한 나머지를 가지고 말려가지고서 하면 흘러나온 게 얼마나 인 건가 그게 좀 중요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은 유효 성분이 우리가 이만큼을 뽑아냈을 때 그런 거 산업적 가치라든지 뭐라든지 이 수율이 뭐를 했을 때는 항상 수율이 제일 중요하고 뭐를 어떻게 하면 수율을 하는데 만약에 따진다면 이전까지 이렇게 추출물을 했는데 다들 수율이 얼마인가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거를 다들 이제 프로덕트만 하는데 나머지 리주드 양을 말려갖고 무게를 잰다면 왜냐하면 그거 분명 말려가지고 쓰면 수율이 나올 텐데 그 수율이 얼마인가 좀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일정 추출할 때 마키베리 몇 그램을 무게를 달지 않아요? 네. 200g을 달아서 네. 추출을 한 후에 필터 하잖아요. 그죠? 네. 필터한 용액을 이용하잖아요. 그럼 필터된 고형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필터에 걸러진 네. 그 걔네들을 말려서 무게를 재면 그게 뭐 예를 들어서 180g이다. 네. 그러면 200g 중에 20g이 추출돼 나오고 180g 남은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를 그게 계산하면 왜냐하면 14쪽을 봐봐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저기를 하는데 GC매스로다가 세 가지를 이제 했을 때 네, 예를 들면 구한오심이라든지 이거를 했어요. 근데 얘들을 보면은 수율이 여기를 보면은 그 뒤에 쪽 테이블 보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서 나오면 80몇 프로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세 가지 비율을 여기서 나오는 여기 그렇게 보면은 네. 구한오심이 81.4%가 나온 거야. 네. 유효성분 내에서. 그러니까 유효 성분 내에서 근데 이게 토탈 저 유효 성분이라는 게 지금 몇 그램 중에 저기 81.4%가 나왔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전체적으로 추출물의 수율이 몇 퍼센트인데 예를 들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내가 10% 이하일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유해 성분이 81.4%가 나왔다, 뭐 8.72%가 나왔다, 뭐 이렇게 하면은 아 대략적으로 얘들이 우리가 1kg에 사용하는 유해 성분을 얼마나 뽑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딱 하니까 좀 이거 굉장히 좀 교수님, 저희가 있다. 관련해서 제가 이 부분만 질문해도 될까요? 슬라이드 앞부분에 한번 좀 가보시죠. 앞으로 쭉 가세요. 네, 여기 다음. 실험 재료 마키벨리 분말이잖아요. 네. 이거는 분말을 사서 그 다음에 추출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미 추출되어 나와 있는 분말을 샀다는 건가요? 그냥 원액 분말이에요. 그냥 추출되다가 한 게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나는- 추출을 선생님이 하신 거죠? 네. 오케이, 뒤로 넘어가 볼게요. 쭉 넘어갈게요. 넘어가세요. 하나 더. 자, 여기서는 experimental number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뭐예요 도대체? 첫 번째.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네. 다음 넘어가세요. 네. 더. 자, 여기는 지금 concentration 이거 마키아벨리 추출물이거든요. 네. 근데 저건 뭐예요? 또 0.1 이렇게 수치화돼서 나온 거? 밑에 번호로 안 나와 있고 수치화돼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농도를 계산했다는 건가요? 네네. 농도별로 저렇게 측정을 했다는 거. 오케이. 근데 왜 앞에 거는 번호로 하고 아, 농도로 번호로. 안 했어요? 그게 DPP에 소모는 시료를 할 때 제조건 용량을 사용해서 컨트롤하고 같이 세 가지로 비교 분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질문이 있는데 네. 추출을 80% 여기 보니까 80% 에탄올로 네, 네.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에탄올을 다 날리면 분말로 나와요? 아니면은 좀 끈적끈적한 용액으로 나와요? 끈적끈적 아니 원래는 천연 추출물 같은 경우 그냥 맑은 이렇게 끈적끈적한 용액으로 나오는데 마키베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천연 추출물과 달리 약간 좀 그래도 더 묽고 진하고 밀도가 좀 있게 나왔어요. 마키베리가. 결국은 이제 여기 액체로 나오긴 하네요. 그렇죠. 진하긴 하지만.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그거 한 게 하나는 번호로 나왔고 그래서 아마 그게 아마 퍼센티지 이런 거 우리 지난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퍼센티지를 했을 텐데 네. 그럼 요것도 그렇게 똑같이 나와야 될 텐데 여기는 지금 정확히 농도로 혹은 그램으로 이렇게 농도라기보다는 그램으로 했으니 그걸 일정 달아가지고 쟀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 단위가 좀 일치하지 않아서 좀 비교가 그래서 이게 분말로 했다는 건지 아니면 액상으로 했으면 앞에 거랑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지 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용매를 다 날려서 분말 형태로 나온 건가? 그래서 아니, 액상 그래요. 근데 이제 똑같은 비율을 할 수 없는 게 비교 조건이 만약에 아스코르빅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단일 물질이거든요. 그럼 항산화력이 굉장히 좋은. 근데 저희 같은 경우 복합 추출물이다 보니 얘랑 똑같은 비율로 이 용량을 같이 이렇게 비교한다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IC50 값은 반수 최대 억제 농도라고 해서 얘를 50% 이상 특정한 물질을 넣어서 그 시료가 50% 이상 그 정량치를 억제해주는 값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교 데이터가 그 다르기 때문에 이 쓰는 단위가 익스페리멘트 넘버라고 그렇게 비교해서 넣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만약에 수율을 만약에 그걸 계산한다면 농도도 계산이 되거든요. 웨이트 퍼센트 농도로다가 충분히 계산 무게 농도도 그램 퍼 그램이기 때문에 웨이트 퍼센트가 충분히 계산이 되거든요. 무리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수율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액상으로 나오면 그건 어렵지만서도 남아있는 리지두한 거를 웨이트를 된다면 처음 잰 거에서 남아있는 걸 재면 뽑아 나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램으로 몇 퍼센트 그램이 몇 밀리리터에 들어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하면은 농도가당도 정확하게 사실상 컨센트레이션을 잡을 수 있지 않느냐. 뭐 다른 건 뭐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적용 없습니다. 뭐 효능 평가하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아까도 이제 계속해서 이쪽에서 이제 문제가 된 것들이 이쪽에 이제 그 농도가 이제 굉장히 이제 변수였던 것 같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제 질문은 이거고 두 번째 아까도 똑같은 질문했었는데 나는 이거 왜 이렇게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피겨 리스트 잘 썼어요. 근데 그거하고 왜 소관 있는 건 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 네. 자, 하나를 봅시다. 38쪽 봐봐. 여기 앞에를 봐봐 먼저. 피겨 2-3 점 이렇게 썼잖아. 그러면 나는 이제 38쪽에 2-3 보니까 나는 뭐는 38쪽에 가서 보야 돼. 그럼 38쪽을 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글씨 다 아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림만 보지. 그러면 38을 가서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근데 38을 보면은 38쪽을 가서 보면은 페이지에서 틀리다고 느꼈어요. 아니 틀린 게 아니라 여기를 보면은 무슨 각계로 각을 쳐가지고 피겨 점 찍고 2-3 하고 왜 이 표기하고 이 표기하고 다르냐. 순서가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저 이해를 못했네. 이해 못하는 건 취급하기. 내가 설명을 잘 못하나. 앞에 죄송합니다. 리스트에는 네. 피겨 1 뭐뭐 하고 몇 페이지 이렇게 돼 있고 네. 네. 그 페이지에 가서 보면 표시가 네. 그 리스트에 있는 표시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피겨 이게 왜 안 맞추냐 똑같이 맞춰. 그 피겨에 괄호가 들어가고 없었는데 왜 들어갔냐 지금 그 네,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네.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96쪽 봐봐. 자 찬구문을 보면 어떤 건 점 찍혀 있고 어떤 건 또 점 안 찍었어요. 왜 맘대로 해? 네? 왜 맘대로 하느냐고. 하나 뭐느냐면 이게 이거를 이제 딱 하는 순간에 우리나라의 전체 다음에 학위하는 사람들이 100% 거기 들어가서 이거 봅니다. 요즘 다 PDF 파일로 그냥 다 떨어져서 보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교수님들 사인한 거 그대로 다 나와요. 여기 사인한 거 그대로 다 보여준다고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 대충 심사했구나. 네? 나중에 나중에 이제 국회에 우리 불려나갈 줄 몰라요. 나중에 양 선생이 장관 지명 받았을 때 이제 기자들이 대통령. 그 논문 박사학위 논문 뒤져보고 이건 뒤져보지. 이거 표정. 저 좀 어설픈데 누가 심사했는가 보고 이승호 들었으면 이제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 사람 논문 이 사람 이 쓴 거 맞냐 묻고 이제 그때 취소도 가능합니다. 물론. 하여간 농담이었고 그런 그 양식은 양식을 맞춰요. 중요해요. 네. 내가 한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네. 그 저 중금속 테스트를 했는데 네. 추출물을 섞으니까 중금속의 농도가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중금속이 어디로 갔어요? 색소가 대체가 그 마키베리 추출물이 색소를 대체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색소가 덜 들어가고 마키베리가 그 부분을 채워서 대체된 겁니다. 그래서 인공색소가 그럼 반으로 줄어든 건가요? 그럼 설마 중금속은 당연히 농도가 반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분석이 ICP거든. 네. 그럼 ICP는 토탈 어나리시스이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로 존재하든 금속은 디텍트가 된다고. 그걸 태워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추출물을 넣으면 금속의 농도가 떨어진다. 난 이게 이해가 좀 어렵네. 왜냐하면 원액을 반 줄이고 그 반을 추출물 넣은 거 아닐까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액이 반으로 그러니까 줄어드니까 중금속 농도 반으로 떨어지죠. 당연한 결과를. 그거는 추출물 안 넣어도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걸 마키베리가 천연 추출물이 그 색소를 대신할 수 있냐 없냐. 대체해서 색깔은 내면서 색깔은 동일하게 나면서 그래서 이제 중금속이 그러니까 안 해도 되지만 그렇게- 일단은 떨어졌다 이걸 근데 보여주는 이제 이걸 보면 마치 마키베리 추출물을 넣으면 마키베리 추출물이 중금속을 어떻게 집어먹든 네. 어떤 방법으로든지 없애는 것처럼 지금 보이거든. 네, 그런 근데 그게 불가능하지 않는가 네. 그런 얘기예요. 자, 또 질문 있으세요? 제가 네. 그러면은 한번 페이지 바이 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포맷인데 아까 최성훈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폰트 사이즈 한번 확인하시고요. 우리 학교 규정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여백이나 폰트 사이즈 보통은 제가 11도 많이 못 봤고 한 12 정도 많이 봤는데 11 괜찮은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 인트로가 너무 짧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해줄 보조적인 어떤 그림이라든지 혹은 스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슬라이드 숫자가 많이 높은 것 같은데 그런 게 너무 과하게 말로 설명돼 있다. 그래서 그 그림이나 화학식 같은 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저는 12페이지 슬라이드에도 저 그림이 있는데
한번 앞으로 가보시죠. 쭉쭉쭉 앞으로 쭉 가면 다음 뒤로. 네, 요거 딱 보면 네. 저거 그림 저렇게 보여주는 게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밑에 pH 컨덕티비티 오케이 괜찮아요. 반영 화장 색소는 투명한 곳에 넣고 마키아벨리 추출물은 저기다 넣어버리면 저거는 보여주는 의미가 색을 비교하라고 보여주는 것 같은데 느낌상 하나 색을 가려버리면 저게 비교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저렇게 색 두께가 또 저 병에다 우리 투명한 글라스에다가 바이알에다 넣는다 하더라도 너무 양이 많으면 사실은 색 비교가 안 되니 만약에 저걸 보여줌으로써 색을 비교하는 효과까지 같이 시각적 효과까지 좀 부여하려면 뭐 저렇게 놓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글라스에 얇게 도포해서 얇게 물론 그게 정확한 비교는 될 수는 없겠지만 물론 색차계로 뭐 정밀하게 해야겠지만 그래도 시각적 효과로 이게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프로페셔널하게 보인다. 이거는 가장 좀 안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하나를 완전히 투명하지 않은 걸로 해서. 그래서 그거 한번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한 거 19페이지 보면은 익스페리먼트 넘버가 1, 2, 3, 4, 5, 6, 7, 8로 되어 있고요. 뭐 20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그 다음에 23페이지 피겨 1.7에 이머전 80% 요게 이제 슬라이드에서 아마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선뜻 봐가지고 감이 잘 안 오는데 요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이건 제가 이제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25페이지를 보면은 이거를 이제 저기 그램 농도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가지고 이건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에 보면은 우리 아까 그 뭐죠? 뭐 엔티옥시던트 테스트 할 때도 번호로 했지만 어떤 데이터는 맨 마지막에 합산해서 그램으로 좀 변화는 좀 시켜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인지 좀 비교가 좀 될 수 있도록 수치화를 좀 가능하면 시켜주시면 좀 더 통일성 있고 괜찮겠다,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 인트로덕션도 마찬가지 시각적으로 설명이나 표현이 너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41페이지도 이건 동일하게 제가 지적한 거고 나머지는 제가 여기다가 접어놓거나 혹은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76페이지, 77페이지를 보면 76페이지 테이블은 시료를 M0서부터 M5까지 표시를 해놨어요. describe. 근데 그거에 대한 실험 데이터인 걸로 보이는데 77페이지는 M0에서 M6까지 있어서 M6에 대한 좀 뭐 컨트롤 뭐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테이블은 M5까지 있는데 실제 데이터는 M6까지 있다. 그래서 그거 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테일한 건 여기까지. 저 컨덕티비티 네. 저걸 어떻게 측정하죠? 되게 어려운. 여기 측정하는 컨덕티비티 기계 장치가 있어서 아니 저걸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서 네. 측정한 거예요? 네, 지금 저 무슨 의미 있나? 저쪽은 철이니까 잘 통할 테고 저거는 철인데 저게 용액이 저거 약간 좀 끈적해서 그래서 저거 할 때 해석해서 했습니다. 그럼 뭔가가 하여간 그걸 그러면 해석했으면 구체적인 저기를 좀 측정하는 저기가 결과에 대해서 좀 디스커션하는 거를 정확하게 좀 집어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여기 보니까 반영구 학자 획소는 중금속이 들어가 있으니까 컨덕티비티가 높고 뭐 그런 비슷한 류의 디스커션이 좀 그러면 필요하다는 저걸 정확하게 그거를 많이 저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세요? 네, 저는 이상이세요? 네. 우리끼리 좀 얘기 좀 네. 해야 되니까 잠깐 나가 계시는데 그 전에 혹시 마지막 라스트 뭐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아니 저는 이번 실험을 통해서 너무 의미가 있었던 게 제가 원래 직업을 제가 반영구에 종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용되는 색소가 항상 궁금했어요. 중금속이 많이 검출되고 또 많이 언론 노트에서
되고 해서 이게 진짜 고객들한테 안전한지 그리고 제가 계속 앞으로 써도 이게 무방한 건지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와서 직접 검사하고 또 분석해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색소 원료 자체도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실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실험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조금 나와 계세요. 계십니다. 인스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과정도 있으시고 네. 그러시면서 2년 동안 약간 열심히 하셔서 논문을 열심히 쓰신 걸로 보여지고 내용이나 그 퀄리티 면에서는 뭐 지금 이의는 없고 단지 지금 그것들을 프레임해서 이렇게 하나의 논문으로 만드는 것도 이게 일종의 작품을 생산하는 거거든요. 계속 남아있는 작품이니까 조금 더 그 포맷이나 그리고 좀 남한테 흠 잡히지 않게 좀 예쁘게 좀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몇 가지 코멘트들은 아마 각자 적어서 지도 교수님한테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지도 교수님하고 상의해서 논문을 완성도를 좀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실 일은 그게 되면은 이제 이메일로 우리 심사위원들한테 그 최종본을 보내주셔야 돼요. 언제까지냐면 빠를수록 좋아요. 되는 대로. 그래서 그걸 보내주시면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한테 제가 물어볼 거예요. 자, 양현정 후보가 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을 수정해서 보냈으니 의견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물어봐서 다 오케이를 했을 때 제가 파이널 디클레레이션을 할 거거든요. 논문은 통과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과정이 가능한 한 빠르면 좋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렇게 된 후에 통과된다는 걸로 해서 일단 조건부 통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코멘트 드릴 거는 저희 교수님들이 논의하고 질문 드리고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하고 했으니까 요거는 제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 한 내용을 교수님들한테 보내드릴 때 저희 이제 포맷이 있거든요. 기존에서 어디서 뭘 수정했다, 뭐뭘 수정했다. 그래서 마치 정오표처럼 거기다 작성해서 하시면 교수님들이 어느 부분이 수정됐는지 심사위원분들이 체크하기 편하니까 그걸 참고해서 같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